여보, 이제 우리 각자 살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 4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 말을 내뱉은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무너진 남자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가 될 줄은요. 저는 김민숙, 올해 62입니다. 평생 맞벌이로 살았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님 병간호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올해 64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나오네 하며 젓가락을 거칠게 놓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내버려둬.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응?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방금 뭐라고 한 거죠? 각자 살자고. 난 내 인생에 얽히기 싫어. 너도 내 인생에서 좀 벗어나.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그래. 4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남은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살자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뜨거운 밥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살자고, 내 인생에 얽히기 싫다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식탁을 치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제 손가락에 끼워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편은 저에게 각자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쥐고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싫어진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 이후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려도 빨래를 개어도 밥을 해도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누군가는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숙 씨, 요즘 민호 씨 괜찮아요? 어제 모임에서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남편이 밖에서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들 은퇴하면 다 그렇죠 뭐. 우리 남편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유독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혼자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밖에서도 안 좋아 보인다던데. 상관마. 내일이야.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로함 그리고 깊은 슬픔 같은 것.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고 난 뒤 저는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날은 왠지 그 수첩이 눈에 밟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부장, 사업 성공, 건물 세 채 보유. 이 상무 아들이 의사, 딸은 변호사. 박전무 손주 5명, 행복한 가정. 나 아무것도 없음. 할 일도 없음. 쓸모없는 인간. 수첩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강상무, 강이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백수 늙은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집에 있으면 민숙이 눈치를 준다. 아니,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초라해진다. 민숙이는 여전히 바쁘게 산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됐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숙이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차라리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수첩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랬구나. 남편이 저를 밀어낸 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 초라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은퇴 후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남편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과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저에게 쏟아낸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아내인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렇게 아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까봐 더 경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뭘 자꾸 쳐다봐? 불편하게. 밥 먹으라고 몇 번을 불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당신은 당신 인생이나 살아.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배려하려고 해도 남편은 저를 계속 밀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고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평생 웃으며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웃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지? 시부모님, 남편, 아이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평생을 바친 남편이 저에게 각자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각자 살자.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남편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나와 두리번거렸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위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남편 것만 따로 빼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약 챙기는 것도, 병원 예약하는 것도, 옷 정리하는 것도 모두 멈췄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해도 냄비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옷장을 뒤졌지만 깨끗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내 옷 어디 있어? 세탁기 옆 바구니에 있을 거예요. 직접 빨아 입으세요. 저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어나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살자고 먼저 말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아침에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점심은 밖에서 먹고 저녁은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양말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척했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남편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목소리가 너무 쓸쓸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각자 살자고 했잖아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이었습니다. 평생 그림 한번 그려본 적 없었지만 왠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네. 그림은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처음이에요.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묻혀 종이에 색을 입혔습니다. 서툴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이런 게 취미구나. 1시간 동안 그림에 집중하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걱정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민숙 씨, 첫 그림치고 정말 잘 그리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에요. 색감이 참 좋아요. 다음 주도 오시죠? 네, 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채화 교실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채화 말고도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몸이 굳어서 처음엔 동작 하나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요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숨을 쉬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과 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훨씬 편안해 보여요. 친구들의 말에 저는 또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는 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반면 남편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밥 짓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빨래 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아내는 이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도 남편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각자 살자고 먼저 말한 건 자신이었지만 막상 아내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 남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습니다. 라면, 김밥, 컵라면. 그렇게 대충 때웠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체 왜 사는 거지? 예전에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조차도.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수채화 수업 갔다가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요.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숙이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 언제 본 게 마지막이었지? 아내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남편은 불안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공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요가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 어디가 아파요? 어디? 가슴이. 숨이.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가슴을 아파하고 숨을 못 쉬어요. 침착하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말하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구급차 곧 와요. 조금만 버텨요. 남편은 제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민수가. 응, 내가 여기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저를 밀어내고 차갑게 대해도 제 남편인데,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부인,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남편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응급실 안에 소생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발.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시민성 발작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성 발작이요? 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모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증상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결국 몸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들어가세요. 하지만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못났어.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제발.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응, 나 정말 미안해. 남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회사 다닐 땐 강상무, 강 이사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야.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잘 사는 것 같더라. 사업 성공한 애들, 건물 가진 애들, 자식들 잘 키운 애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은퇴금 받아서 저축해 놓은 거 말고는. 여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야. 나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어. 남편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바빠. 집안일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 나만 늙어가고 나만 쓸모없어지고 그래서 나를 밀어낸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는 내가 너무 싫었어.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이 사람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각자 살자고 한 거예요? 응. 차라리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이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당신이 진짜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니까 더 무너지더라. 아침에 일어나도 밥이 없고 빨래할 옷도 없고 집은 조용하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어.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아무것도.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걸.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4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 정리해주고 내 건강 챙겨주고 다 당연한 줄 알았어. 여보, 근데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더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못하고 약도 안 챙겨 먹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남편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됐어. 당신이 평생 날 위해 살았는데 나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당신을 아프게 했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못되게 굴었어. 정말,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완전히 무너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던 남편이, 가장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팠구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저는 남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많이 아팠으니까요. 저도 많이 울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제보다 조금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초췌했습니다. 여보, 응, 나 도와줄게요.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제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살았어요. 내 꿈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살았죠. 민수가.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는 아내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당신도 변해야 해요. 혼자서도 밥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앞으론 그럴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민수가.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도 바뀌어야 해요. 당신이 앞에서 끌고 내가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란히 걸어요. 같이. 남편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당신도 노력해야 해요. 병원 치료받고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다시 건강해져야 해요. 그럴게. 뭐든지 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도 변할게. 꼭 변할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봐요. 우리 다시.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먼저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남편은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급할 거 없어요.
응. 산책하며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저기 꽃 좀 봐요. 예쁘죠? 응, 예쁘네. 저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철쭉이래요. 수채화 수업에서 배웠어요. 그래, 당신 수채화 잘 그려? 아직 서툴러요. 근데 재밌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그린 거 보여줘. 그럴게요. 집에 돌아오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계란 프라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두르고 계란 깨서 넣고 약불에 천천히 익히면 돼요. 이렇게? 응, 잘했어요. 남편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빨래도 함께 했습니다.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지만 이제는 같이 했습니다. 여보, 이 옷은 손빨래 해야 해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잘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채화 수업도 가고 요가도 했습니다. 여보, 나 수업 갔다 올게요. 응, 다녀와. 조심히.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밥은 전기밥솥에 있어요. 알았어. 걱정 마. 남편은 이제 혼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저를 반겼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그래, 뭐 배웠는데? 풍경화 그리는 법 배웠어요. 다음 주엔 완성할 거예요. 기대되네. 나도 보고 싶어. 남편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남편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오늘 상담 어땠어요? 좋았어. 선생님이 내 이야기 잘 들어주시더라. 다행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돼. 남편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회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나 살려줘서, 나 포기 안 해줘서.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내 남편인걸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남편 표정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잠깐만 앉아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상자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관하던 상자. 여보, 이거. 남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 반지. 민수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거 다시 끼고 싶어. 여보, 40년 전에 이 반지 끼워줄 때 나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어. 근데 나는 그 약속 못 지켰어. 오히려 당신을 아프게 했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더 고마워하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남편이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주려 했습니다. 여보, 나랑 다시 살아줄래? 이번엔 내가 당신 손 먼저 잡을게.
이번엔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린 이제 앞뒤가 아니에요. 응?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앞에서 끌고 내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에서 끌고 당신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나란히 걸을 거예요. 같이 옆에서. 남편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나란히. 남편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도 남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때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재탄생이었습니다. 민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산책 나갈까?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지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응? 벚꽃 예쁘죠? 정말 예쁘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나 포기 안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란히 천천히. 좋아, 천천히. 노을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도 뒤도 아닌 나란히 같이.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했던 사람도, 자신감 넘치던 사람도, 가족을 이끌던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세월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세월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와 제 남편은 이제 나란히 걷습니다. 앞도 뒤도 아닌 옆에서 같이 천천히.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